여러분이 방금까지 5문장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국어로 어려운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국어로 이야기하려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냥 얘기해보자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비용 정산에 관한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자칫 조금 무례하게 들릴까봐 쭈뼛쭈뼛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알고 나면 거침없이 그냥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정말 입에 익으면요, 중국과 사업하시기 훨씬 더 수월했을 거고요,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막 쓰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오늘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중국어 어떠세요? 참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중국은 메일이 아니라 위챗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화만 잘 돼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중국 이제 회사에서 통번역 업무를 할 때 중국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뭔가 중국은 좀 관시로서 많은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말만 잘해도 이거 좀 잘 되겠는데 뭐 이런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사실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장들과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용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색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구사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했던 문장 10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위챗을 아직도 그대로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BCT, 비즈니스 차이니스 테스트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중국어 문장들 좀 이야기할 때 말을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10문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난번에 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 비용에 관한 문제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죠. 이제 회사 간의 회계 처리 일정도 다르고 또 외화 송금의 경우에는 은행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해볼까요? 请确认一下. 확인 부탁드립니다. 请确认一下.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지난번의 비용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上次的费用我们还没收到. 지난번의 비용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上次的费用我们还没收到. 이어볼게요. 지난번에 정산 받지 못했어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请确认一下上次的费用我们还没收到请确认一下上次的费用我们还没收到 일정을 일주일 앞당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조업계의 경우에 생산의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일정에 분명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을 일주일 정도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이러한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我们再沟通一下.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我们再沟通一下. 일정을 일주일 앞당길 수 있는지 봅시다. 看能不能提前一个星期. 일정을 일주일 앞당길 수 있는지 봅시다. 看能不能提前一个星期. 이어볼게요. 我们再沟通一下看能不能提前一个星期. 일정을 일주일 앞당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我们再沟通一下看能不能提前一个星期. 잘했어요.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확인이 아니라 회사 간에 어떤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수량도 맞춰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서류상의 어떤 사안들도 맞춰야 될 텐데 이게 회사 간에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대조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대조 확인하다 라는 동사에 核对를 사용합니다.
核对. 그냥 일반적인 확인은 确认. 아까 봤던 确认이고요. 이런 식의 대조 확인은 核对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 해주실 수 있나요? 可以什么什么吗? 다시 대조 확인 한번 하다. 再核对一下. 再核对一下.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可以再核对一下吗?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可以再核对一下吗? 구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죠. 아주 빡빡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구체적인 상황, 具体情况. 구체적 상황, 具体情况. 구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죠. 看具体情况吧. 구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죠. 看具体情况吧. 나머지 5문장도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 회의는 김 부장에게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의 주도자인데 참석을 못할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참석을 요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김 부장에게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请金部长主导了. 김 부장에게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请金部长主导了. 아침 회의는 김 부장에게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早上会议请金部长主导了. 아침 회의는 김 부장이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早上会议请金部长主导了.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부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한중간의 직함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그 회사별로 어떻게 상대를 부르는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중국은 만약에 찐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꽁은 뭘까요, 여러분? 꽁은 엔지니어입니다. 기사 이런 거거든요. 工程师의缩写 줄임말이에요. 뭐 그쪽에서 만약에 찐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早上会议请金工主导了.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거 상황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달라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죠. 시간이 필요하다. 需要时间. 시간이 필요하다. 需要时间. 나머지는 수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剩余的维修需要时间. 나머지는 수리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剩余的维修需要时间. 여기 유 발음이 2개나 나왔죠? 剩余, 유, 그리고 需要, 쉬, 이 발음 주의해서 해보세요. 우리는 주문과 함께 생산합니다.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문서와 함께 생산합니다. 和订单一起生产. 주문서와 함께 생산합니다. 和订单一起生产. 우리는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생산합니다. 我们是和订单一起生产. 우리는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생산합니다. 我们是和订单一起生产. 그 보드는 우리가 수량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보드라고 하는 건요, 기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로 기판, PCB, PCBA. 그런데 그냥 보드로 해볼게요. 중국은 빤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량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我们搞错数量了. 我们搞错数量了. 그 보드는 우리가 수량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那个板子我们搞错数量了. 그 보드는 우리가 수량을 잘못 계산했어요. 那个板子是我们搞错数量了. 아주 사소한 실수는 정말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 매너겠죠? 아침에 출장 나왔습니다. 오후에 돌아가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있어서 이제 회신이 늦어질 때는 미리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장 나왔습니다. 我早上外出了. 我早上外出了. 사실 출장이라고 하는 거 출장 가다음에 출차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살짝 조금
조금 멀리 가는 출장의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냥 가까운 좀 차로 한 10분, 20분 거리에 나가는 것도 출장의 일종인데 이거를 뭔가 출장 가다出差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外出란 단어를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도금으로 외출이죠. 외출, 外出, 外出. 我早上外出了. 오후에 돌아가서 회신 드릴게요. 下午回去回复你. 오후에 돌아가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下午回去回复你. 아침에 출장 나왔습니다. 오후에 돌아가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我早上外出了，下午回去回复你。我早上外出了，下午回去回复你。 회신하다는 간단히 回复라고 합니다. 우리 동료가 16개를 보냈다고 했어요.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데 가져온 이유는 동료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동료는요, 동시. 우리 동료가 16개를 보냈다고 했어요. 我们同事说发送了16个. 우리 동료가 16개 보냈다고 하던데요. 我们同事说发送了16个. 네, 여러분 오늘은 비즈니스 중국어 10문장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익숙해지면 그만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은 정말 제가 비공개로 돌리지 않는 이상 여러 번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막 이렇게 받아 적는 것보다 내가 여러 번 듣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쵸? 많이 듣고 반복해보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도 만나도록 해요.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바이바이.